자, 그래요. 해설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매우 뜻깊고 의미있고 굉장히 중요한 그 상담 사례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같이 해설 방송을 진행하려고 해요. 뭐 이미 보셨겠지만, 이분은 굉장히 젊은 남자분이신데, 갑자기 이분 평소 말투와는 다르게 굉장히 엄숙하고 그 진지한 목소리가 되면서 본인을 이제 외계 문명이 존재라고 전하면서 여러 가지 놀라운 얘기들을 전하게 되는 상당 사례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사례도 사례지만 우리가 평소에 많이들 관심 가지고 있는 외계인의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여기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좀 같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 이분의 사연을 잠깐 짧게 좀 설명드리면, 이분이 이제 젊은 남자분이신데 굉장히 어린 시절에 아버님이 돌아가십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어머님은 굉장히 좀 여리여리한 분이셨나 봐요. 그래서 거의 너무 일찍부터 거의 가장의 책임감을 떠안아야 했고, 근데 없는 살림에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근데 이제 또 이분이 좀 체격이 좀 눈에 띄어서 몸이 좋아서 좀 이렇게 일찍부터 운동선수, 운동부에 픽업이 됐나 봐요. 근데 이분이 뭐 원해서 간 게 아니고, 원해서 갔다기보다 그냥 하라니까 하고. 근데 그 시절에 운동할 때는 정말 많이 때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시절을 굉장히 조금 암울하게, 굉장히 우울하게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냥 그렇게 뭐 누가 이끌어준 사람도 없고 그냥 하라니까 하고, 그래서 막 그렇게 맞아가면서 이렇게 했는데, 운동선수 코스를 밟는 사람들은 주로 이제 공부를 많이 못 하잖아요. 거의 뭐 수업 시간 잘 안 들어가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결정적인 시기에 이제 더 이상 운동 못 하게 되는, 소위 말해서 프로로 가지 못하게 되는 일이 벌어졌죠. 이제 거의 뭐 더 심각해진 거예요, 상황이. 여태까지 운동만 하느라 공부 하나도 안 했고, 뭐 할 수 있는 게 있겠어요. 그냥 수많은 여러 가지 그 밑바닥 그 알바나 이런,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또 괴로운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또 그렇게 또 성실하게 살았다 보니 또 이렇게 조금씩 굉장히 발전해 가면서, 이분이 하시는 일이 외국에 나갈 일이 많이 흔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공부도 스스로 많이 해서 막 좀 외국 나갈 일도 생기고, 그러다가 이제 굉장히 어떤 큰 준비를 하는 상황에, 그러기 위해서 이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그 진로에 고민이 있는 상황에서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이제 아니나 다를까 이제 이분이 상담 중에, 그 앞에 내면화의 상담 중에 돌아가신 아버님과 만나서 절절한 감정이 나오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어요, 그죠? 그 예전에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마지막에 그 주인공이 아버님한테 혼자 독백하듯이 아버지 뭐 힘들었습니다 하면서 눈물 흘리는 장면, 딱 그 느낌인 거죠. 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 느낌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정들이 북받쳐오죠. 그래서 이 뒷부분에 그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들으면서 얘기하는데, 뭐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그 외계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굉장히 시사할점과 같이 이야기해 볼 부분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들으면서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행복한 미래 당시 되어서 보세요. 지금 옷이랑 티 입고 좋아요. 지금 그 모습 그대로예요. 좋아요. 그 모습을 보는 미래 당신의 기분 어때요? 어떻게 저기 서 있지? 왜요? 어떤 기분이 왜 그래요? 어떻게 내가 저기 서 있지라는 기분. 좋아요. 자, 이제 미래 당신이 되어서 보세요. 직접 말로 좀 편하게 전해주시겠어요? 국가 위해서 고생. 좋아요. 그리고 아빠가 말하는 거 언젠가 들을 거라고. 아빠가 어떤 말을 그래요? 진짜로 목소리로. 소신 있게 살아. 좋아요. 그리고 뒤돌아보지 마. 한번 보고 가라. 그러면 원하는 거 온다고. 힘들기도 하겠지만 잃는 것도 있지만 네가 선택한 거니까 후회하지 말고
그 시기 갖고 나면 네가 나다고. 네가 원하는 미래 아니냐. 좋아요. 자, 그나저나 지금 현재 씨는 그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해주고 싶으세요? 그냥 네가 생각하고 네가 행하려고 하는 거 어느 누가 뭐라 해도 늘 그랬다시피 하라고. 좋아요. 남은 네 인생 대신 살아준 사람도 없고 그들은 너 못 벗긴다고. 아하. 그러니까 너 어떻게 될지 알잖아. 그냥 망설이지 말고 혹시나 생각도 하지도 말고 네가 생각하는 거 그냥 하라. 좋아요. 자, 그런데 지난 삶을 돌아보면 너무나 어디에 의지할 곳 없이 혼자만 외롭게 힘들게 버텨왔던 어른실에 억눌린 상처와 결핍도 많았던 것 같아요. 뭐라고 위로하고 조언해주고 싶으세요? 원치 않든 원했든 주어진 운명에 항상 최선을 다하고 사는 게 인간이 가져야 할 소망이고 숙명이고. 좋아요. 그렇게 굴레로 흘러가야 된다. 좋아요. 그래요. 우리 씨는 어떤 운명과 숙명을 타고났기에 그런 과정을 거쳐야 했을까요? 모든 세상의 위대한 사람들은 비난에 질투에 시기의 대상이었으며 그리고 그들은 늘 고독하고 외로웠고 그들의 비난이 마음 아팠지만 옳다고 생각하는 소신으로 인해 버텨왔고 그들의 곧 혁신이었고 지금의 세상을 만들었다. 좋아요. 그러니 그 앞선 성공한 사람들이 해왔던 것처럼 너 또한 똑같이 그렇게 하면 된다. 좋아요. 다를 건 없다. 좋아요. 자,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보라고 권하고 싶으세요? 마인드 컨트롤. 좋아요. 어떤 식으로? 잡생각하지 말고 간단하고 심플하게 걱정하지 말고 그 대신 전문성을 키워서 더 전문적으로 어느 누구도 말 못할 수 있을 전문성, 그걸 다 알아보고 실천하고 그리고 이뤄라. 좋아요. 그래요. 아닌 게 아니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준비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많이 힘든 거 한다. 시간 없는 것도 한다. 그러나 해야 된다. 어떡하든 해라. 좋아요. 왜 해야 되는 걸까요? 네가 하고 싶은 거니까. 네가 하고 싶은 거니까 해야 된다. 자, 그런데 그 과정에서 지금 아내와의 관계가 너무나 좀 갈등이 깊어지는 것 같아요. 위대한 업적을 이루려면 희생이 필요하다. 아하. 그 희생이 너한테 가족이다. 에휴. 그렇군요. 그래요. 우리 씨는 어떤 업적을 향해 나아가고 있나요? 우주로 가야 될 것 같아. 그건 무슨 의미일까요? 왠지는 모르겠는데 나사 같은 곳에서 근무할 것 같아. 그렇군요.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우주 비행사요. 좋아요. 그건 무슨 의미일까요? 개척자.
개척자 그런 거군요. 좋아요. 그래서 그 우주복 입은 모습이 떠올랐던 거군요. 좋아요. 자,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 남은 삶을 살 씨에게 꼭 더 강조하거나 전화만 때는 마음을 주시겠어요? 난 너에게 뭐 보여줬다. 네가 미래의 모습도 보여줬고 뭘 해야 될지도 보여줬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하는 방법도 알려줬고. 좋아요. 하지만 선택은 네가 하는 거다. 좋아요. 네가 어떤 선택하냐에 따라서 그림은 달라진다. 좋아요. 좋아요. 뭘 원하나, 진짜로 원하는 걸 얘기하라. 좋아요. 자, 여기서 잠깐 끊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마지막에 중요한 말이 나왔죠. 자, 일단 조금 설명드리면 이분이 이제 미래 체면을 시작을 했는데 내가 나를 보는 것 같은 체험을 해요. 그래서 왜 내가 저기 있지? 이런 느낌인 거예요. 지금 나는 여기 있는데 마치 내 몸을 보는 것 같은, 약간 소위 말해서 유체이탈한 것 같은 느낌인 거죠. 그런데 미래의 내가 되어서 봤던 거예요. 그런데 그 현재 내가서 나를 보니까 내가 우주복 같은 걸 입고 있더라, 이런 말씀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의 사명과 업적이나 역할이 우주비행사이고 개척자이다. 그리고 뒤에도 또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보다 지금 바로 직전에 나왔던 거, 이 말이 너무나 중요한 말인 것 같아서 그래요. 난 너에게 보여줬다. 너의 미래의 모습도 보여줬고 뭘 해야 할지도 보여줬다. 어떻게 할 방법도 알려줬고. 하지만 선택은 네가 하는 거다. 선택은 네가 하는 거다. 네가 어떤 선택하냐에 따라서 그 그림은 달라진다. 그래서 뭘 원하냐? 진짜로 원하는 걸 이야기하라. 이게 너무나 큰 울림이 있는 메시지라서 그래요. 사실 이게 이분의 메시지에만 나온 게 아니라 예전에 다른 상담에도 이런 식의 메시지가 참 많이 나왔어요. 그 어떤 굉장히 큰 금융계에 일하시는 분이 이제 음성 공개를 허락하지 않았지만 자신이 이제 미래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그때도 정확히 이런 말이 나와요. 넌 뭘 원하느냐? 뭘 원하느냐? 굉장히 준엄한 목소리로 막 이렇게 했던. 그런데 우리가 미래를 생각할 때 꼭 이걸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는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잘 안 하죠. 우리는 그냥 이 거대한 강물에 떠있는 난하는 작은 나그네만 생각하죠. 그래서 그 미래에 내 삶에 영향을 미칠 선택을 내가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 자체를 안 하죠. 그래서 나는 그 강물에 떠있는 나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미래를 내가 선택할 수 있고 바꾸어 나갈 수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바꿔나갈 수 있다면, 그리고 그걸 바꿔나갈 수 있다면 내가 뭘 원하는지 분명히 알아야 될 거잖아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건데, 우리는 내가 뭘 원하는지, 그리고 그걸 아는 걸 알기도 어려워할 뿐더러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당당히 선언하는 것도 힘들어하고 용기 내기 힘들어하죠. 바로 여기서 내 인생은 내 삶의 내가 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핸들을 넘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다 보여줬다. 선택은 네가 하는 거다. 이게 우리 모두에게,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인류에게 하는 아주 깊은 메시지인 것 같아서 한번 끊어갔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그 외계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멋진 미래를 보여주고 멋진 지혜를 전해주시는 당신은 누구신가요? 뭐라 말하기가. 좋아요, 괜찮아요. 어쨌든 우리 씨가 어떤 역할? 네? 네, 형언할 수가 없죠. 좋아요. 네. 미래의 내가 대변해요. 좋아요. 자, 앞으로도 당신을 더 자주 만나고 교감하려면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그냥 네 감을 따라. 좋아요. 네 감이 틀릴 확률보다 맞을 확률이 높다. 좋아요, 좋아요. 틀리더라도 틀릴 만한 이유가 있다. 너한테
위험한 거 안 시킨다. 좋아요. 해라. 그 감 믿고 그냥 하면 된다. 좋아요. 그렇군요. 우리 씨는 어떤 존재이길래 그럴까요? 나는 개척자다. 개척자. 무엇을 개척하는 존재일까요? 곧 병들고 황폐해진 지구에 또 다른 삶의 터전을 찾은 아하. 개척자다. 아하. 혹시 지구에 뭔가 문제가 생기나요? 지구는 못 쓰고 병들고 할 정도는 아니지만 과학 문명이 많이 발달해 더 많은 우주 자원을 획득하고 그들의 지식 수준을 더 높게 하기 위해 더 많은 문명을 만나기 위해 우주로 나간다. 좋아요. 그렇군요. 외계에 더 많은 문명이 있다는 뜻일까요? 없다고 생각하는 게 이상한 거 아니냐. 좋아요, 좋아요. 그런데 또 이 지구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접촉을 못했다 보니까 외계 문명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공포도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 해주고 싶으세요? 한 번에 많이 찾으려고 하지 마라. 좋아요. 때가 되면 만난다. 좋아요. 대략 언제쯤이면 우리는 이 외계 문명과 접촉할 수 있을까요? 대략. 너희의 과학기술이 탤런트 이용할 수 있을 정도 되면 아이고, 그렇군요. 우리야 만날 거다. 그래요. 그런데 그 기술이 가까운 시에 가능할까요? 역시 있는 사람이 나올 거다. 아하. 그 사람이 곧 망해가고 없어질 지구도 살리고 더 진보된 과학 문명을 발전해서 우리를 만날 거다. 우리라면 누구를 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지켜보고 있다. 좋아요. 혹시 당신 쪽에서 우리 쪽으로 오는 건 어려운 건가요? 가지 않을 뿐 아, 왜 그럴까요? 우리가 가게 되면 너희들은 몰락한다. 아하, 왜 그럴까요? 너희가 우리를 받아들이지 못한다. 아, 어떤 점에서요? 낯선이 아하, 통하지 않나 보다. 생각의 단조로 아하, 더 넓은 우주를 이해하기에는 아직 더 기다려야 된다. 좋아요. 그러는 동안 우리는 어떤 준비와 발전을 추구해야 할까요? 협력하라. 협력. 누가 어떤 협력을 말하신 걸까요? 모든 지구인과 협력하고 싸울 에너지로 드넓은 우주를 위해 에너지를 쏟아라. 그렇군요. 아닌 게 아니라 지금 지구는 너무나 많은 갈등과 전쟁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런 지구인들에게 전한 바는 따로 없으실까요? 다 거짓말이다. 아하, 어떤 게? 니네 고위직은 이미 안다. 지구인 어떻게 해야 더 빠른 문명을 개척할지를. 더 빠른 뭐라고요? 더 빠른 문명을 개척할지를. 아하, TV와 일반인이 보는 모습은 가짜다. 아하, 정부는 준비하고 있다. 더 넓은 진보된 문명을 받아들일 준비를. 이미 우리는 예전에 하고 있었다. 니네가 생각하기 훨씬 이전보다
모든 문명을 도와줬다. 하지만 그들은 탐욕으로 내몰락했다. 우리는 수많은 데이터를 통해 니네를 관찰하고 역사를 받고 결론은 스스로 지나가라. 개척하고 우리를 찾으라. 어떻게 해야 당신들을 찾는 일이 될까요? 어떤 행동과 방법과 노력으로? 훗날 개척자가 나온다. 그 개척자가 우리를 찾을 거다. 좋아요. 자, 여기서 잠깐 끊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뒷부분은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하는 내용이 나와서 여기를 잠깐 끊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이야기가 뭔가 이 지구에 뭔가 좀 안 좋은 일이, 그렇죠? 안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뉘앙스를 좀 풍기죠. 뭔가 못 쓰고 병들고 할 정도는 아니지만 더 나아가기 위해서 우주로 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 스스로를 외계의 존재라고 하는 이 존재들이 그 뒤에 이런 말이 나오죠. 우리는 예전부터 있었다. 예전부터 있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명을 도와줬다. 그런데 그들은 탐욕으로 몰락했다. 소위 말해서 이게 그 많이들 이야기하시는 아틀란티스, 뭐 레무리아,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대 사라진 문명, 사라진 대륙, 신비의 대륙, 신비의 문명,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었거든요. 뭐 아틀란티스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고대 아포칼립스라는 어떤 다큐멘터리를 방영을 했는데, 그 신의 지문이라는 책을 썼던 저자가 그 자기의 그 여태까지 그런 수집한 자료들을 가지고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는데, 그걸 보니까 정말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 안 되는 여러 가지 고고학적인 증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소위 말해서 그런 어떤 그 뭐 잉카 문명이나 마야 문명에서 이걸 어떤 돌을 보면 지금도 어떻게 돌을 이렇게 깎아서 딱 맞춘 듯이 이건 마치 돌을 녹여서 만든 것처럼 탁탁 맞는 그런 식의 문명이라든가, 또 하나 또 이제 공통적으로 수많은 지역에서 다 엄청난 점성술에 대한 지식을, 정말 여기서 뭐 정북 방향이라든가 어떤 방향에서 그런 어떤 천체가 뜬다든가, 그 수만 년 전에 어떻게 그런 지식을 알고 있었지 싶은 것들이 지구 곳곳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거기서 이제 주장하는 게 그거죠. 지구가 리셋되었다. 우리의 문명이 리셋되었다는 거죠. 뭔가 이전에도 문명이 있었는데 그것이 리셋이 돼버리면서 어떤 큰 재난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근거를 얘기하는데, 이게 그럴 법하네? 여태까지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설명이 되네? 소위 말해서 성성에 나오는 어떤 대홍수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거기에 대해서 누가 찾아와가지고 기술을 전달한다든가, 이런 설화나 이 사람들이 지구 곳곳에 있는 다른 곳에 있는 거기도 다 공통적으로 있고, 이제 거기서 주장하는 건 그 한 정확한 연도는 기억 안 나는데, 그때 이제 한번 문명이 리셋이 되었다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증거들을 굉장히 구체적인 사례들로 설명을 해주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서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예전의 문명들이 다 몰락했다. 지금 이것을 우리가 외계인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하는 맥락에 있을 때 굉장히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서, 이것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볼 포인트인 것 같아서 그래요. 그래서 뒤에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이 외계 문명이 예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우리를 도우려고 많은 것들을 준비했구나 하는 것들, 과거 우리 예전의 문명들이 반복했던 실수를 우리가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많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구나. 그래서 정말 수많은 곳에서 어떤 환경재난, 어떤 무슨 전쟁, 환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근거가 없는 건 아니겠구나. 그래서 경고의 차원의 이런 메시지가 오는 걸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들을 조금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자, 그런데 이제 아까 그 일론 머스크 얘기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일론 머스크 굉장히 좀 좋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저는 그 사람의 비전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어요. 아까 화성 갈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너무 좀 피하듯이 얘기했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물론 그게 될지 안 될지 모르죠. 하지만 그 꿈을 착실히 차곡차곡 밟아나가고 있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그죠? 그런 것들이 뭔가 꿈꾸는 사람이 소위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던 사람들이 이 세상을 바꿔나가고 그 앞서 메시지에 이분의 메시지 나왔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숙명 같은 거다. 처음에는 지시와 질투와 비난과 조롱을 받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내는 위대한 사람들의 숙명이다.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또 이어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한국 사람들에게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혹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전할 말은 있으실까요? 불쌍한 민족. 어떤 점에서요? 고통받다. 고통받고 탐욕으로 인해 스스로가 몰락한 국가. 하지만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아서 니네 국가만 살아남기를. 아하, 뭔가 지구에 큰 재난이나 재앙이 준비되어 있나요? 스스로의 몰락. 스스로의 핵. 아이고. 그러나 지금 한국은 남북이 분단되어서 오히려 더 극단적인 갈등 속에 있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해 주고 싶으세요? 북은 신경 쓰지 마라. 네. 왜 그럴까요? 이미 한반도랑 하나다. 갈라진 게 아니라 갈라져 볼 뿐. 그 원래부터 하나였다. 갈라진 적은 없다. 그렇게 보였을 뿐. 좋아요. 이 한반도가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걸까요? 우리가 있을 때부터 우리는 한반도에 시작됐다. 우리의 에너지원이 한반도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떠나올 때 우리 에너지원을 남긴다. 한반도는 망하지 않는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한반도의 한국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보라고 권하고 싶으세요? 정치인들 속지 마라. 좋아요. 그들이 돼지다. 혁신은 너희들에서 나온다. 그들은 몰락할 거고 국민이 나라를 세운다. 국민이라고 했나요? 국민이 나라를 세운다. 그렇군요. 더 단단한 국가가 되고 모두가 평화롭고 모두가 협력하며 또 다른 국가를 건설한다. 그 국가는 어떠한 법도 필요 없고 서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며 각자가 맡은 역할에 충실하여 어느 나라보다 더 부유하리라. 그렇군요. 그 국가는 대략 언제쯤 출현하게 될까요? 곧 대략 몇 년도쯤 될까요? 머지않은 미래 모든 게 바뀐다. 그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정치의 썩은 국민의 반란 쿠데타. 정치인들은 돈
모든 공항은 차단되고 그들의 심판받는다. 누가 이들을 심판할까요? 어떤 선구자. 좋아요. 선구자 나온다. 좋아요. 우리는 그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때가 되면 자연스레 분위기가 형성되고 좋아요. 모든 것이 한 번에 바뀐다. 좋아요. 순식간에 바뀐다. 좋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변화를 미리 준비해야 할 사람들에게는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세요? 버텨라. 무엇을 버텨야 할까요? 고통 속에 지금의 고통 속에 버티고 이겨내야 한다. 포기하지 말고 이겨내야 된다. 그가 곧 온다. 이겨내라. 좋아요. 자, 그래서 또 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나왔죠. 특히 이제 이 부분이 제가 이 상담이 작년 6월에 있었던 상담이고요. 제가 이거를 연구소 회원 멤버들한테 처음 공개한 게 2024년 10월 말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 때문에 메시지가 공개되고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아, 이게 마치 지금의 상황을 예언한 듯한 내용이잖아요. 그죠? 수많은 뭐 쿠데타 같은 이런 일들이, 그죠? 그래서 사실 이제 이게 좀 지금 현재 시국과 정치적 상황이 옳다 보니까 각자 양쪽에서 서로 이쪽 진영에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쪽 진영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게 어느 쪽이 맞다 틀리다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게 지금 이 상황을 말한 건지 아니면 앞으로 올 상황을 말한 건지 모르는 거고요. 근데 좀 그런 걸 떠나서 저는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새로운 무언가가 온다는 거잖아요. 새로운 것이 바뀐다는 거잖아요. 정치인들은 돼지다, 속지 마라. 혁신은 너희들에서 나온다. 국민의 국가에서 나온다. 이런 거죠. 지금까지 쌓여있던 어떤 수많은 그런 불합리한 것들, 부조리한 것들이 점진적인 거 아니라 갑자기 확 쓸려나가는, 확 뒤집어지는. 왜? 조금씩 청소가 안 될 때 대청소하듯이 우리나라도 그런 순간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격동을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게 끝인지 시작인지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이 영상 말고 직전 영상에 통일은 이미 시작되었다는 영상에 그분도 거기서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미 통일이 2024년도 작년부터 시작되었다. 그거는 상담이 2025년에 있었던 상담이었어요. 근데 왜 2024년이지? 그분도 반문하듯이 뭔가 지금 이 땅에 엄청난 변화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예전의 영상에서 뭔가 파동이 한반도에서 시작되었다. 이런 내용 나오잖아요. 그죠? 또 하나 여기 또 재미있는 게, 아니 굉장히 중요한 게, 한반도에 에너지원을 남기고 갔다. 이것도 굉장히 의미심장한 부분입니다. 이게 이 영상에서만 나왔다면 모르겠는데 예전에 그 통일 청기누설이라는 영상에도 보면 그 통일의 걱정에 대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잖아요. 경제적인 충격에 대해서. 그런데 거기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엄청난 에너지원이 발견될 것이다. 그때는 이제 그게 대왕고래 직전이었으니까, 대왕고래 뉴스가 나기 전이라서 저는 그걸 보고 이게 혹시 대왕고래 그걸 말하는 건가? 그런 생각도 했는데, 어쨌든 여기서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한반도에 에너지원을 남기고 갔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제가 본격적으로 제가 이 상담을 하기 전에 취미로 상담받은 최면을, 그때는 전생 최면을 주로 하던 시기였죠. 거의 20년 전에. 초창기에 상담했던 사례인데, 이제 거기서 어떤 상담 사례가 있었냐면, 이제 우리 과거에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 때 고구려의 국력이 강대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고구려에 대한 어떤 그런 선망이 있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변방의 작은 국가였던 신라가 어떻게, 고구려가 아닌 신라가 통일을 이뤘을까?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라의 땅의 기운이 너무 강했다 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땅의 기운? 그래서 조금 더 물어봤죠. 그때는 이제 미국이 굉장히 힘든 시기였고 그때 막 중국이 급부상하던 시기였어요. 중국이 그냥 뭐 세계 그 최강 대국이 될 것 같은 그런 시기의 시절이었어요. 20년 전이니까. 그때 막 무슨 중국 펀드 엄청 뜨고 막 그때였어요. 그래서 뭐 땅의 기운이 보여? 그러면 우리 한번 미래로 가봅시다. 미래로 가서 그 세계 지도에 기운을 좀 봐주세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는 미국이 지고 있던 때였고 중국이 뜨던 시절이었거든요. 다들 막 중국에 투자하던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중국 땅이 새까맣다. 중국 땅이 새까맣다. 미국이 빈다고 있다. 그때 그 얘기했어요. 그분의 정치적 성향이 그쪽 성향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되게 좀 신기했던 경험이 있어요. 근데 아직도 그때 그 뭔가 고구려가 아닌 신라가 통일했던 게 신라의 땅의 기운이 좋았다? 실제로 우리가 6.25 때 그 엄청난 그 전쟁 속에서도 우리가 낙동강 방어선을 지켜냈던 그 얘기가 떠오르더라고요. 그 방어선을 지켜냈기 때문에 지금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살아남은 거잖아요. 아무튼 그런 것들을 봐서도 뭔가 땅에 기운이 있는 건가? 그런데 또 얘기를 하잖아요. 그 에너지를 넘겨놨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영상 하나만 나온 게 뭐 모르겠는데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그런 비슷한 내용이 나온다는 거. 이 한반도 땅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시사할 부분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뭔가 그것이 지금인지 다음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상황인지 다음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변혁이 오긴 오겠구나. 어떤 식으로든 오겠구나.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된다? 버텨야 된다. 그래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단군 할아버지 얘기를 하시잖아요. 아까 고대 아포칼립스 얘기를 할 때 거기서는 단군 할아버지 얘기 나오지 않았는데, 그거 보면서 신기했던 게 그 다른 문화권, 마야나 잉카나 뭐 여러 가지 페루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문화권에서도 다 비슷하게 단군 할아버지 신화 같은 얼개의 이야기들이 구전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아주 미개한 인간 세상에 어떤 신인이 나타나서 그 농사나 여러 가지를 가르쳐주고 국가를 만들게 해주고, 이런 것들이 우리는 그게 단군 할아버지잖아요. 다른 나라 거는 다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이 정말 그 얼개가 비슷해요. 그런 걸 보면서도 그런 신화가, 그런 구전이 뭔가 근거가 없는 건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자, 또 들어가면서 이대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상담을 하고 있는 저에게 전해바는 따로 없으실까요? 더 깊게 들어오지 마. 어디를 말하시는 걸까요? 더 많은 걸 알기엔 너희가 위험할 수 있다. 그래요. 그럼 어느 선까지만 좀 안전한 걸까요? 이미 너 알고 있잖아. 아직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일도. 그렇군요. 이런 것들을 세상에 알리는 것도 위험한 일일까요? 알린다고 달라질 건 없다. 운명의 소리는 굴러간다. 그렇군요. 그러면 앞으로 제가 더 주의하거나 노력할 것도 있을까요? 많은 시간 동안 접촉하려고 시도했다. 많이 힘들었을 거다. 어쩔 수 없다. 그게 네 운명이다. 왜 접촉하고 싶으셨나요? 네가 유일한 수단이다.
무엇을 위한 일하시다니까요? 동로, 아하. 연결, 허브. 왜 하필 저였을까요? 넌 과학을 믿지 않는다. 그 말의 즉슨 우리의 존재를 믿는다. 유일하게 너다. 지구상에는 당신을 믿는 들들이 많이 있지 않나요, 이미? 그들은 믿는 척을 할 뿐. 고통의 순간이 오면 버린다. 너는 인명, 인고와 고통의 시간 속에서 살아남을 줄 안다. 그래서 너도 그렇군요. 그래요. 뭔가 앞으로 남은 혼란과 환란이 예시되는 느낌인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어려운 시기가 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요? 도망치지 말고 싸워라. 누구와 싸워야 할까요? 한번들을 위협하는 모든 사람들. 문자 에너지원 지켜라. 그 에너지는 어디에서 어떻게 지켜야 하는 걸까요? 국토. 국토가 에너지원이다. 국토. 국토를 지켜라. 알겠습니다. 그래요. 다음에 또 이렇게 그 이야기를 전하실 기회가 있으실까요? 힘들 거다. 아, 그런가요? 왜 그럴까요? 이 아이가 여기 다시 온다면 가능하겠지만 그럴 일 없을 것이다. 왜 그럴까요? 이 아이는 원하는 걸 얻다. 아, 얻었다고요? 원하는 걸 얻었다. 아하. 이 아이는 무엇을 하든지 한다. 옆에서 지켜봐라. 그럼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올 수 있으신 건가요? 올 일 없을 거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꼭 더 강조하거나 전할 말 했다면 이제 마무리해 주시겠어요? 버텨라. 버티고 지켜내라. 한 번 더 지켜야 한다. 에너지가 지키고 너 또한도 저를 말하셨나요? 지금 이 자리에서 버텨라. 네가 유일한 허브다. 좋아요. 자,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씨에게 꼭 전화 말했다 마무리해 주시겠어요? 너의 할 말은 다 했다. 좋아요. 이 아이는 안다. 오래 알지 않다. 지켜라. 이 아이를 지켜봐줘. 좋아요. 그가 어떻게 성장하는지. 좋아요. 앞으로도 이렇게 늘 함께하고 이끌어주고 도와주실 거죠? 직접적이게 하지는 못한다. 스스로 해야 된다. 좋아요. 우리는 방법만 알려줄 뿐. 너희 스스로가 해야 한다. 좋아요. 그 마음으로 꼭 안아주시고요. 이제 제가 셋을 세면 오늘 체험했던 여러 장면들 중에 가장 좋았던 장면을 다시 봅니다. 하나, 둘, 셋. 대저택에서 여유롭게 책 읽고 있는 모습. 그래요. 그런 기분이 어때요? 성공한 것 같고 여유 있고 행복해요. 좋아요. 그 느낌 더 깊이 느껴보세요. 이 좋은 느낌으로 가득 채우고
기분 좋고 상쾌하게 깨어나도록 하겠습니다. 5, 심호 크게 하시고 이제 놓으셔도 됩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잘하셨고요. 오늘 엄청난 상담이었어요. 지금 기분 좀 어떠셨어요? 이게 모르겠어요. 말씀하신 대로 아까 네. 처음에 상담할 때 네. 제일 초반에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제가 숲 보인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진짜 막 리얼 숲이 아니라 그림책 같이 보이는 좋아요. 숲에 환영이 이렇게 막 검은색 물체가 이렇게 막 가렸다가 빼졌다가 이러면서 보였는데 다른 장면 바뀌지 않고 그것만 보였고 그 다음에 집 얘기했을 때 너무 행복했고요. 그리고 어떤 집인지도 눈으로는 못 봤는데 마음에서 마치 그림 그리듯이 뭐가 사진 한 장처럼 동영상 살짝 15초처럼 이렇게 그리고 그래요. 그리고 아빠는 눈으로 못 봤는데 뭔가 무슨 말을 한지는 느껴져요. 좋아요. 그 느낌이 중요한 겁니다. 네. 그 느낌이 모든 것입니다. 이미지는 단지 그 느낌을 위한 도구일 뿐이에요. 너무 잘하셨어요. 자, 여기서 잠시 끊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많은 댓글이 왔는데 거기 이제 말투가 달라졌다. 여러분도 느껴지시죠? 그죠? 그래요. 저는 이제 이분의 사전 면담을 하고 평소에 말투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최면 중에 그런 목소리를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 있는데 많은 분들 처음부터 그 음성을 들었으면 원래 이분 음성이 그런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지금 느꼈겠지만 굉장히 약간 앳되기도 하고 굉장히 사투리가 많이 들어간 말투잖아요. 그죠? 그렇게 막 힘 있는 말투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전 옆에서 봤을 때 정말 그 에너지가 엄청났어요. 그렇게 말하는 그 에너지가 그 한마디 한마디 단어 하나하나에 힘을 딱딱 줘서 얘기하는 그 기운이 엄청났어요. 아무튼 뒷부분은 다시 듣기로 하고 이제 여기서 이제 마무리 정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굉장히 엄청난 내용들이 있었죠. 이제 우리 외계 문명의 메시지가 있었고 특히 이제 우리 이 한반도의 땅을 지켜라, 국토를 지켜라. 지금 여러 가지 그런 환란 같은 쿠데타나 혼란 속에서 새로운 어떤 변화가 시작될 것이고 거기에 이제 기존의 정치인들은 물러나고 새로운 어떤 형태가 나타나지 않을까. 사실 이런 세계의 메시지는 참 많이 있었죠. 그런데 제 인상적이었던 건 이 한반도의 에너지를 넘기고 이 국토가 에너지원이다. 이걸 지켜라.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인상적인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버텨라. 이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여기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제가 몇 번의 생방송에서도 제가 소개를 했던 책이긴 한데 신과 나눈 이야기 4권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지금 이 책이에요. 이 책인데 이 책을 저도 처음 알았어요. 모르신 분들에 설명드리면 제가 제 인생을 바꿨던 책이 이제 신과 나눈 이야기 시리즈가 있는데 제가 이 책을 미국 유학 시절인 2005년 3년 4, 5년 경에 제가 처음 우연히 정말 접했고 너무나 큰 감명을 받아서 거의 내리 8권인가를 읽었어요. 처음 1, 2, 3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이렇게 또 사랑하는 것도 이렇게 나왔는데 일단은 핵심은 1, 2, 3권이에요. 1, 2, 3권이 이 책인데 그때 이제 번역된 책으로 봤죠. 그때는. 그래서 그게 아마 2006년에 마지막 책이 나오고 더 이상 이제 완결된 것처럼 더 이상 2006년이면 꽤 전이잖아요. 10년도 더 됐잖아요. 그 이후로 책이 안 나온 걸로 생각하고 있었고 저도 몰랐는데 얼마 전에 이제 미국에서 오신 분께서 선물이라고 이걸 들고 오셨는데 이렇게 세트를 들고 오신 거예요. 이렇게 신과 나눈 이야기 세트를 이렇게. 그런데 왜 3권이 아니고 4권이지? 이런 느낌이 받게 되는 거예요. 나는 신과 나눈 이야기 3권 알았지 4권은 모르는데?
그래서 딱 보니까 이게 이제 2016년에 메시지를 받아서 그 이후에 책을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직 우리나라에는 정식으로 번역 출판은 되지 않았는데 이제 그래서 그런지 이제 그 PDF로 번역한 내용이 돌아다녀요. 이 내용을 제가 왜 꺼내들냐면 이 책에 한 권 내내 이 책 한 권 내내 외계인 존재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외계인 존재에 대한 얘기가.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작년 말에 봤거든요. 근데 이 상담은 2024년 6월에서 상담이잖아요. 그죠? 이 상담이 있은 다음에 제가 이 책을 접한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그 상담 내용과 이 책의 내용이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너무 놀라웠죠. 너무 놀라웠고. 그래서 아까 어떤 분께서 그랬어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수호천사 중에서 이제 외계인의 존재라고 만나게 되는 거 가끔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가끔. 근데 이제 그런 수호천사가 아니라 외계인의 존재는 조금 더 뭔가 좀 결이 좀 달라요. 약간 좀 현실적이고 구체적이고 좀 이렇게 좀 개입하려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웬만해서는 이게 또 너무 호기심 위주로 갈까봐, 너무 흥미 위주로 갈까봐 제가 여태까지는 외계인에 대한 얘기를 웬만해서는 잘 안 했어요. 네, 웬만해서는 이렇게 대놓고는 안 했죠. 그런데 이 책을 보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 책을 보고 나서 이제 외계인에 대한 얘기를 할 때가 됐구나. 해야겠구나. 오히려 그래서 그 영상을, 지금 이 영상을 전체 공개도 하게 되었고요. 일단은 이 내용을 봤는데 아주 놀라운 내용이죠. 일단 대놓고 외계 문명은 존재한다. 존재하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 많이 존재한다. 이 우주에, 이 넓은 우주에 너희만 있을 거라 생각하느냐. 너무나 많이 존재한다. 그 중에서 호의적인 문명도 당연히 있고 아주 온화한 문명도 있다. 그런데 그거보다 이 책의 핵심 주제는 뭐냐면 지금 그 여러 가지 고도로 발달된 존재라고 하죠. 고진자라고 보통 해요. 고도로 진화된 존재라고 해서 고진자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근데 너무나 고도로 진화해서 이런 물질계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비물질계까지 넘나들 수 있는 그 메타피직스라고 하더라고요. 우량 더 높은 차원의 외계인이 지금 우리 인류 문명을 돕기 위해 도착했다. 그게 이 책 핵심입니다. 우리 인류를 돕기 위해 외계 문명이, 고도로 진화된 외계 문명이 지금 도착해 있다. 이게 지금 이 책의 핵심입니다. 왜 도착했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인류를 깨어나기 위해서, 깨어나는 걸 돕기 위해서. 무엇으로부터? 지금 굉장히 큰 위기 상황에 봉착할 인류를 돕기 위해서. 그래서 아까 제가 초반에 오늘 방송 초반에 그 고대 아포칼립스 얘기를 했잖아요. 거기 이제 제가 믿지 않았던, 과거에는 믿지 않았던 그 아틀란티스, 레무리아 뭐 이런 그런 고대 문명, 사라진 문명, 여기서 그 얘기가 나와요. 뭐냐면 실제로 그런 문명이 지구에 많이 있었다. 한두 번도 아니고 많이 있었다. 그런데 다들 우리 그 문명의 의식 수준이, 영적 수준이 기술 수준을 따라가지 못해서 다 자멸했다. 자신들의 그 기술을 통제하지 못해서 자멸했다는 거예요. 자멸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문명을 평가할 때도 지금 우리는 굉장히 초보적인 유치원 수준에 간신히 머무는 그런 낮은 수준의 단계에 와 있다. 그런데 우리 또한 기술 문명이 너무 앞서가고 우리의 의식 수준은 너무 뒤처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마치 불장난을 하고 있는 아이들 같은 존재가 지금 우리 인류다. 그러니까 손에 아주 고도로 발달된 엄청난 힘을 가진 기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술을 제대로 통제할 수 없는 아이 같은, 불장난하는 아이 같은 수준이다. 그런데 이렇게 묘사를 해요. 만약에 아이가 불장난을 하다가 집을 홀랑 태웠다. 그러면 불장난을 한 아이의 잘못도 있긴 하지만 제때 소방차가 오지 않아서 불을 끄지 못한 이유도 있다. 그런 거죠. 우리가 불이 나면 소방차가 오잖아요. 그런데 소방차가 너무 멀리 있어서 소방차가 오기 전에 불이 다 타고 없어진 게
과거의 문명이다. 아틀란티스, 레무리아 뭐 이런 과거의 문명이 그런 전철을 밟았다. 그런데 다행히도 지금 인류 문명을 구원할 소방차가 와 있다. 와 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놀랍지 않은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메시지에 어떤 내용이 있었어요? 미래의 본인이 나는 너에게 보여줬다. 선택은 네가 하는 거다. 선택은 네가 하는 거다. 너의 선택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진다. 지금 똑같은 입장이라는 거예요. 분명 도와주러 왔긴 하지만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 우리가 선택을 해야지만 도울 수 있다. 이런 게 핵심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깨어나야 한다는 거죠. 깨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 수준이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한 번만 이 책을 그 원서로 먼저 읽었어요. 원서를 읽어가지고 제 이해 수준이 지금 완전하진 않아요. 저도 영어를 접한 지 오래돼가지고 제 이해 수준이 완전히 높지 않아서 지금 한글로 다시 읽고 있거든요. 어쨌든 핵심은 그러는 겁니다. 아무리 돌려 얘기해도 뭔가 지금 우리가 위험 앞에, 위기 앞에 서 있는 건 맞는 것 같구나. 그것이 어떤 위기일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환경의 위기일 수도 있고 뭐 정치의 위기일 수도 있고 어떤 자연재해일 수도 있고 그것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오긴 온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우려는 메시지도 왔겠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영원하다. 그 어떤 것도 실수하지 않는다. 단지 여기를 가야 하는데 다양한 길이 있고 다양한 대안이 있는 거. 좀 더 쉬운 길이 있고 어려운 길이 있다. 어차피 가게 될 길이고 거기를 가기 위해서 우리는 좀 더 어려운 길을 선택할 수 있고 쉬운 길을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영적 수준이 깨어나기 위해선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깨어나야 하느냐. 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많은 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외계 문명이라는 거를 접할 때 우리는 굉장히 뭔가 조금 영화에서 보는 우주인 침공 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거기에 나와요. 이 우주에 다양한 문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양한 문명들 중에서 당연히 기술적으로 진보하고 굉장히 호전적인 그런 문명도 있다. 그런 외계 문명도 있다. 있다. 그런데 바로 지금 우리를 도와주러 온 그 고차원의 외계 문명가 그런 존재로부터 영향받는 것을 막아주고 있다. 그런 걱정하지 마라. 외계의 어떤 존재로부터 침공받거나 그런 거에 대해선 막아주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단 너희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깨어나야 한다. 스스로 깨어나야 한다. 우린 그 기회를 주고받은 거죠. 그래서 여태까지는 사실 이게 너무나 호기심 위주나 그런 걸 흘러갈까봐 제가 외계에 대해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이 책을 보고 나서 이제는 이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얘기하자면 참 할 얘기가 많아요. 할 얘기가 참 많아요. 우리 인류가 어떻게 시작되었나, 이 생명이 어떻게 시작되었나에 대한 논쟁도 굉장히 많잖아요. 최근에 굉장히 중요한 우주적 발견이 있었어요. 뭐냐면 말이에요. 이 생명의 근원을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생명이 탄생했지? 과학자들이 아무리 봐도 이게 생명의 핵심은 그 어떤 DNA부터 좀 있잖아요. 이 DNA가 엄청나게 고도로 복잡한 단백질 구조잖아요. 그런데 그냥 지구상의 그 원시 바다에서 그냥 원자들끼리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이런 구조가 자연스럽게 자연 발생할 수가 있나? 이게 지금 여태까지 과학기술자들의 굉장히 큰 그 고민거리였거든요. 근데 그 신과나누이야기 3권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인류는 여기 출신이 아니다 라는 말이 나와요. 지구 출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말이 나와요. 물론
지구에서 진화를 한 건 맞지만 지구 출신은 아니다. 이런 말이 나와요. 놀랍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뒷받침하는 증거가 최근에 발견됐어요.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생명이 탄생하기 위한 어떤 기본적인 그 세포 구조만 세포 하나만 봐도 그걸 들여다보면 거기에 뭐 미토콘드리아도 있고 핵도 있고 그 핵 안에 유전자가 있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복잡한 구조. 세포 하나에도 그 단세포 하나에도 이게 과연 어떻게 자연 발생할 수가 있지? 그래서 예전에는 여러 가지 설 중에 있었어요. 어떤 뭐 굉장히 고도로 응축된 어떤 그 영양 스프에서 번개가 치거나 하면서 이게 어떤 그런 것들이 초기 그 RNA 구조나 이런 게 만들어서 이런 복잡한 구조가 발생했다. 아니면 그 지하에 있는 어떤 그 해저에 뜨거운 그 용암이 분출하는 열수 분출구에서 그 열로 인해서 그런 화학 작용이 발생해서 이렇게 발생했다. 또 하나는 외계기원설이 있었어요. 외계기원설. 운석을 통해서 그 씨앗이 들어왔다. 그런데 최근에 아주 놀라운 발견이 있었어요. 어떤 발견이 있었냐면 나사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했냐면 소행성에 우주선을 보내서 거기 소행성에 있는 흙을 채취해서 회수하는 베누 프로젝트인가 하는 엄청난 프로젝트가 얼마 전에 성공을 했고 실제로 그 소행성의 흙을 분석해 보니까 너무나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너무나 놀라운 결과가. 어떤 결과? 거기에 초기 단백질 구조가 나온 거예요. 초기 단백질 구조. 놀랍지 않아요? 그 소행성에 초기 단백질 구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생명의 씨앗이 외계에서 왔을 가능성이 더 커진 거죠. 그 단백질 구조가 굉장히 고차원의 고분자거든요. 굉장히 복잡한 아미노산 구조가 있는데 이 초기 단백질 구조가 봐서 발견된 거예요. 아, 그러면 이 어떤 생명의 씨앗이 외계에서 왔을 수 있겠구나. 그런데 이 신간하는 얘기에서 이미 그 얘기가 나갔죠. 너희들은 이곳 출신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나 우리가 이 삶을 이해하고 생각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어서 그래요. 그래서 또 요새 그 뉴저지나 그죠? 미국 뉴저지에 알 수 없는 드론떼들이 출몰하잖아요. 근데 이 드론떼들이 지금까지 인간의 기술을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보이잖아요. 그 속도나 이동 경로나 모양이나 이 드론이 요만한 드론이 아니에요. SUV 하나만한 그런 드론이 막 수십 개가 한꺼번에 밤하늘을 떠다니는 거예요. 미국 밤하늘을. 그런데 전투기가 쫓아갈 수가 없어요. 이 헬기가 따라가도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트럼프 당선되기 전에 트럼프가 그랬잖아요. 저거 왜 격추 안 하고 있느냐, 저거. 근데 그 미국 행정부의 공식 입장은 뭐예요? 아, 저거 위험한 존재들은 아니다.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위험한 거 아니니 국민들이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공식 입장입니다. 아니, 어디서 왔는지도 어떤 것도 모르는 밤하늘에 계속 떠다니는 그 괴 비행체들을 그냥 눈에 보이는데 걱정하지 말라? 근데 뭘 믿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지?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모르죠. 그게 정말 외계인인지 아닌지 모르죠. 하지만 말입니다. 이렇게 거꾸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왜 그게 우리한테 목격되고 있을까? 왜 목격되고 있을까? 지금까지 숨어 있을 수 있는 기술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닐 거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공개적으로 자신의 존재를 그렇게 일부러 드러낸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 지금 그럴 때가 되었으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최근에 이제 외계인에 관련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같은 거 꽤 봤어요. 저도 처음 알았는데 그 중에서 저는 제일 좀 놀라웠던 게 미국에는 그 소떼를 이렇게 키우잖아요. 동물들 목장을 엄청나게 방목해서 키우잖아요. 이게 1970년대부터 있어 지금까지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 가축훼손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애니멀 뮤틸레이션이라고 하는데 뭐냐면 소들이 갑자기 그런 어떤 훼손이 돼서 시체가 발견되는데
이 시체가 너무 괴이한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사진은 좀 끔찍한데, 이게 소의 얼굴에 혀, 눈, 생식기 이런 데만 정말 레이저로 도려낸 듯이 싹 절개가 돼가지고 죽은 채로 발견이 됐는데, 더 놀라운 건 이게 정말 그 눈밭에 발자국 하나 없는데 그 한가운데 그렇게 훼손된 사체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더 놀라운 건 이게 이 정도로 절개가 되고 훼손되려면 피가 사방에 칠갑을 해야 되는데 피 한 방울이 없어요. 피 한 방울 없어요. 주위에. 발견된 사체에 피 한 방울이 없어요. 그리고 이 소가 발버둥 친 흔적도 없어요. 그냥 조용히 안정된 자세에서. 더 놀라운 건 이런 사체가 있으면 수많은 벌레나 그 스캐빈저 같은 뭐 하이에나 이런 것들이 다 뜯어가잖아요. 어떤 벌레도 이 사체를 건드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런 사체가 발견되면 막 사방에 찢기고 뜯겨서 뼈가 사방에 흩어져야 되는데 정말 그 상태 그대로 썩어서 녹아내듯이 뼈 하나 흐트러짐 없이 싹 이렇게, 이런 현상이 한두 번도 아니고 수만 건 있었다는 거예요. 이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도 한두 건이 아니라 수만 건. 그런데 아직도 그 원인을 알 수가 없어요. 또 하나, 이게 이 소떼가, 이 소거야 그냥 죽은 게 아니라 마치 하늘에서 떨어진 것처럼 발견된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동물이, 어떤 사람이 무슨 목적으로 하필 혀나 눈이나 생식기 같은 거를 가져간다는 거지? 그것도 수만 건이나? 왜? 그 동기를 이해할 수도 없고 방법도 이해할 수 없고 이런 것들이 아직도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참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참 알기 힘든 일들이 세상에 참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그런 와중에 제가 이 메시지를 받은 거죠. 사실 이 메시지를 받았을 때만 해도 그렇게 그냥 여러 가지 메시지 중에 하나, 원 오브 댐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그 다음에 이 책을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뭔가 우리 인류가 굉장히 큰 기로 앞에 서 있는 게 아닐까. 그리고 그 기로 중에서 우리 한반도가, 우리 한국이 굉장히 큰 핵심의 태풍의 눈에 있는 게 아닐까. 그리고 수많은 메시지들이 그 얘기 하잖아요. 수많은 메시지들이 이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서, 통일과 그 이후의 번영에 대해서, 그리고 그 길로 가기 위한 그 굉장히 큰 고통과 어려운 시기에 대해서. 또 예전에 그런 여러 가지 고대 예언서들 중에 누군지 모르겠지만, 자손들아 이 조상 땅을 버리지 마라. 국토라 그랬나? 조상 땅이라 그랬나? 아무튼 이 땅을 버리지 마라. 떠나지 마라. 도망가지 마라. 한 번 떠나면 다시 돌아가기 어렵다. 그 어떤 어려운 일에서도 이 땅을 떠나지 마라. 이런 예언도 있었던 게 저 기억이 나요. 누구의 예언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것들이 지금 이 메시지가 너무 통하잖아요. 이 한반도를 지켜내라. 이 땅을 지켜내라. 이런 것도 그렇고.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너무 겁술려는 것도 아니고 호기심을 강조하려는 것도 아니고 제일 핵심은 이겁니다. 핵심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방식에서, 이런 물질 위주의 삶에서, 서로를 적대시하는 이런 삶에서,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이런 삶에서 이제 뭔가 지금까지는 다른 방식의 삶을 살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가가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하고, 이 선택을 하기 위해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너무 앞을 못 보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막 강제로 이런 메시지도 보내고 하는 게 아닐까. 어쩌면 저도 상담을 하면서 처음부터 이런 메시지를 위주로 했던 방송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점점 이런 메시지를 받는 빈도가 더 커지고 강해지고, 이런 것도 어찌 보면 그 일환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래서 계절이 바뀔 땐, 그렇죠? 뭔가 순환할 때 뭔가 우리는 큰 변화를 겪게 되잖아요. 지금 우리 인류사의 굉장히 그런 변혁기, 소위 말해서
좀 약간 좀 민족 종교인 증산도나 이런 데서 말하는 후천 개벽이라고 말하잖아요. 선천에서 이렇게 다른 세상으로 바뀌는 어떤 개벽 시기. 내가 뭐 그걸 믿지는 않는데 큰 맥락에서 그 비슷한 얘기를 하니까는요. 그런 개벽의 시기, 어떤 변혁의 시기, 환란의 시기가 오고는 있는 것 같다. 오고는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수많은 이런 메시지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버텨라. 해낼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 땅을 지켜야 한다. 우리 이 한반도와 한민족에 굉장히 특별한 사명과 어떤 운명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 과정을 잘 거쳐만 내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엄청난 영광과 번영이 기다려 있을 것 같다. 준비되어 있다. 태초부터 준비되어 있다. 이런 메시지도 예전 영상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어떤 희망의 메시지로 봤으면 좋겠어요. 희망의 메시지로.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삶이.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어나야 된다는 거죠. 깨어나야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의 삶을 계속 유지해서는 그런 삶을 선택할 수 없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들이 오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 얘기가 좀 끝이 없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흔들리지 말자는 겁니다. 이제 이 삶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바로 우리의 선택이 미래를 좌우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광명된 멋진 희망찬 새로운 세상을 열어내는 여러분 하나하나가 그 씨앗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그런 마음에서 오늘 이 해설 방송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과 좋은 메시지, 좋은 사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무의식연구소의 석정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요. 무슨 소리 하는 것 같은데? 그냥 녹음되고 들어보세요. 들어보시면 느낌이 다를 겁니다. 오늘 어떤 게 좀 인상적이셨어요? 우주에 어떤 느낌이 좀 인상적이었어요? 이렇게 생긴 동굴 안에서 네. 봤을 때 네. 우주였고 거기에 뭔가 뿌듯해하는 느낌의 차원이었고 허벌판 동굴 안에서 동굴 안에서 밖을 바라보면서 내가 우주복을 입고 바라보는 모습이 있었고 내가 우주복을 안 입고 그냥 잇몸에서 바라보는 모습이 있었고 좋아요. 자, 그나저나 오늘 미래에서 현재를 보니 좀 어떠셨어요? 뭘 말로 표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을 그걸 조금이라도 좀 표현해 줄 수 있다면 이게 눈으로 보이고 귀로 들리는 건 아닌데 그래요? 그 약간 느낌, 감정? 그걸로 따라가니까 뭐 이렇게 계속 나와요. 뭐 말로 나오고 또 마지막 끝나기 전에 형상 하나 봤는데 그 뭐 말로 할 수 없을 그 존재가 그 형상이 마치 갑옷 같은 중세시대 갑옷 같은 형태의 얼굴처럼 이렇게 되고 황금 색깔 가면에 그거랑 좀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그 이집트 태양신 라 같은 좋아요. 그런 느낌이었어요. 좋아요. 어쨌든 오늘 어떤 그 고차원의 문명의 존재와의 어떤 그 메시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느낌은 좀 어떠셨어요? 생각을 안 해보고 살아서 잘 못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되고 말로 이렇게 전달을 하니까 원래부터 나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지도 불구하고 그냥 외면한 그래서 왜 관심도 없는 천치학 천문학에
알지도 못하는 물리학이고 그거를 왜 유튜브로 내가 보고 있는지도 상대성 이론은 내가 그걸 봐서 못다 쓰는데 왜 그걸 계속 보는지도 그런 느낌이 들어. 그래요. 아무튼 이런 얘기를 직접 말을 해본 기분 좀 어떠셨어요? 뭔가 좀 뻥 뚫린 기분. 뭔가 답답한 게 풀리고 뭘 해야 될지 알 것 같아요. 뭘 하게 될 것 같아요? 지금 내가 하는 건 미래에 있을 그냥 수단인 것밖에 안 되는 거 같아요. 수다. 이걸로 내 인생이 끝이 아니라 이거는 더 큰 목적을 위한 수단. 그걸 하기 위해서 수단입니다. 좋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혹시 이 내용들이 다른 분들에게도 많은 좀 지혜와 통찰을 좀 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음성을 좀 공유해 줄 마음 있으세요? 얼굴만 안 하면. 얼굴만 아니면? 예, 왜냐면 어차피 얼굴 찍지도 않았어요. 진짜. 그래요. 아니,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은 분들에게 좀 시사점을 주는 굉장히 중요하고 소위 말해서 좀 엄청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은 분들에게 좀 큰 생각이나 의식이 깨어지는 좋은 메시지일 것 같아서 그래요. 그래서 공유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너무 좋은 체험하셨고요. 오늘 녹음된 다시 카톡을 드릴 거니까 네. 가보세요. 잘 들어가시고요. 감사합니다. 예.